죄송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네네. 질문은 Q&A 창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 게임 서비스 구축을 위한 코어 알리바바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밸류 에디드 서비스, 그 다음 이 서비스들을 조합해서 글로벌 게임 서비스를 위한 어떤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 있을지, 그 다음 이제 게임 출시를 위해서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지원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만큼의 응답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애프터 세일즈 서포트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1편을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갈 건데, 제가 오른쪽 상단에 1편으로 갈 수 있는 QR코드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제목 아래에는 1편으로 갈 수 있는 URL도 넣어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게임 출시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리전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아시아를 포함한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그리고 중동, 에이펙 지역에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나 또는 중국 또는 아시아 지역에 여러분들의 게임 출시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가장 적합한 클라우드 서비스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 보시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재팬, 인디아, 두바이, 홍콩, 이렇게 아시아에는 다수의 리전을 보유하고 있고, 또 한국과 러시아, 사우스아프리카에는 네트워크 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가장 많은 데이터 센터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게임 장르별로 다른 특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다른 솔루션을 매핑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FPS 실시간 대전류 같이 지연 시간에 민감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줄여서 GA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통해서 레이어 4 네트워크를 가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컨텐츠 CDN, DCDN을 통해서 동적 컨텐츠, 웹소켓이나 HTTP, HTTPS 프로토콜을 통해서 전달되는 동적 컨텐츠를 가속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MMORPG처럼 대규모의 사용자들이 같은 화면을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또 데이터 처리량이 많으면서 복잡한 게임 로직을 가지는 게임 특성의 경우에는 보통 베어메탈과 같은 고성능의 인프라나 플랫폼을 선택하실 수 있고, 또 단일 리전 서비스를 국가별로 백엔드를 분리해서 서비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플레이어도 가장 인접한 리전을 선택해서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드린 두 장르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지연 시간에 민감하고 로직이 좀 덜 복잡한 웹 기반 게임이나 방치형 비동기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 리전에서 여러 지역을 커버하는 경우가 많고, 게임의 게임 로직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DCDN과 같은 동적 컨텐츠 가속화를 통해서 여러 지역의 사용자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서비스들을 출시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성하셔야 될 서비스 레벨로 한번 내려가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출시를 위해서는 코어 서비스를 구성하셔야 되는데, 그 코어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비스가 바로 이 컴퓨트 서비스입니다. 알리바바에서는 일라스틱 컴퓨트 서비스라고 줄여서 ECS라고 불리우는 가상 머신을 준비해야 하는데, 클라우드 벤더에서는 보통 고객의 워크로드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사이즈 인스턴스를 계속해서 추가해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인스턴스 중에서 도대체 어떤 인스턴스를 선택해야 할지 고객분들께서 가끔 혼란이 오시기도 합니다. ECS 말고도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는 컴퓨트 서비스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ECS VM 말고도 피지컬 머신 성능을 제공하는 베어메탈, 그리고 시큐리티나 규제 준수, 라이센스 등의 요건으로 전용 렉 안에서 여러분들의 ECS를 자유롭게 구성하실 수 있는 데디케이티드 호스트, 그리고 여러분들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서버리스 형태로 올려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버리스 컨테이너 관리 서비스인 ECI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었지만 베어메탈과 데디케이티드 호스트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베어메탈 같은 경우에는 높은 성능을 요구하실 경우 베어메탈을 선택하시면 되고 코어 단위로 라이센스를 매기는 소프트웨어나 또는 규제나 보안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테넌트들과 분리된 독립적인 환경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하면 데디케이티드 호스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디케이티드 호스트는 결국 이 호스트 위에 인스턴스 ECS를 올려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ECS VM과 동일한 성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ECS에는 여러 가지 패밀리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메인 게임 로직을 처리하는 서버들은 C 패밀리,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이 많은 DB나 캐시 세션 서버 같은 경우에는 R 패밀리, 비동기 API 서버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인스턴스 타입인 G 패밀리로 테스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MMO 게임의 프론트엔드 서버처럼 대규모의 패킷이 오고 가고 또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에는 HFC6처럼 하이 클럭 스피드를 지닌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클라우드 게이밍이나 또는 AR, VR을 위한 실시간 렌더링 등을 위해서는 엔비디아 GPU 칩이 장착되어 있는 GN6, VGN5 6i 인스턴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테스트를 위한 지침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 부하에 따른 성능 특성은 게임 로직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앱으로 부하 테스트를 수행하고 여러분들 서비스의 병목 지점을 찾아서 더 적합한 인스턴스로 변경하는 작업을 반드시 수행하셔야 합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를 구성하시는 것과는 달리 클라우드 위에서의 환경은 서버 유형이나 사이즈를 변경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또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인스턴스 선정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조언에 맞추어서 적절한 인스턴스를 먼저 선택하고 테스트를 통해서 최적의 인스턴스를 찾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스턴스들은 알리바바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모니터를 통해서 무료로 서버 리소스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 ECS는 컴퓨팅 성능을 위한 최고의 CPU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CPU 피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버 서브스크립션 없이 고객이 해당 CPU 자원을 다른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리소스 경합 없이 단독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클라우드 벤더에 비해서 싱글 인스턴스 기반 가장 높은 가용성 SLA를 제공하고 있고요. 장애 시간을 가장 적게 허용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싱글 인스턴스 기준 99.975%는 장애 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2초, 한 달에 1분 18초의 다운타임만 허용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 벤더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SLA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저희가 호스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AI 기반으로 에러에 대한 스마트 디텍션, 그리고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도록 복구하는 작업들, 문제 발생 시 다른 피지컬 머신이나 VM으로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테스트 로직과 운영 로직을 통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SLA 기준입니다. 또 저희가 제공하는 ESSD 타입의 블록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최고의 IOPS 그리고 지연 시간, 성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이 EBS IO에 대한 QS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IO 성능을 예측 가능하고 또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ECS를 서비스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블록 스토리지입니다. 알리바바에서는 블록 스토리지를 요구되는 IO 특성에 따라서 4가지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데 게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블록 스토리지 종류가 스탠다드 SSD와 eSSD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루트 볼륨이 설치되는 시스템 디스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울트라 디스크를 사용하시면 되고 IO 인텐시브한 어플리케이션이나 OLTP나 NoSQL처럼 안정되고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SSD나 eSSD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인스턴스가 허용하는 대역폭의 제한으로 EBS 성능을 모두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스턴스 유형별로 할당된 EBS의 최대 IOPS를 확인하시고
적절한 크기의 인스턴스, 그리고 해당 EBS를 연결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글로벌 게임 출시, 그 다음 글로벌 유저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CEN과 GA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지역의 게임 백엔드 로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경우에는 CN을 통해서 여러 지역의 VPC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CN의 VPC, 그리고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와의 전용선을 연결하기 위한 VBR, 그리고 SD-WAN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CCN 등의 네트워크 컴포넌트들을 모두 이 CN에 어태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네트워크 간 라우팅 룰을 또 중앙 집중적으로 설정하시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하게 구축된 여러분들의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나 아니면 타 클라우드 또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모든 네트워크를 이 CN을 통해서 모두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여러 지역의 게임 게이트웨이 서버를 두고 계실 경우에는 이 메인 게임 로직이 위치한 센터까지 CN을 통해서 연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 인터넷을 통해 연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낮은 지연 시간으로 서비스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요구사항과 필요 조건에 맞게 다양하게 이 CN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GA를 통한 원클릭 네트워크 가속화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 서비스는 CN망, 즉 알리바바 전용망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CEN과 프록시를 합친 서비스인데 가령 여러분들의 서비스 간 또는 사용자와 서비스 간 거리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높은 레이턴시가 발생하고 또 이로 인해서 게임 운영상에 제약이 생긴다면 알리바바 클라우드 위에서 운영되는 ECS나 로드 밸런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노출된 퍼블릭 IP, 도메인 등을 엔드포인트로 그룹으로 연결함으로써 사용자 또는 접근하는 시스템과 가장 가까운 위치의 액세스 포인트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간을 GA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즉 알리바바 클라우드 리소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IDC나 다른 클라우드의 리소스도 이 GA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연결 설정을 하실 때는 단순히 가속화할 지역, 그리고 포트, 엔드포인트 그룹을 지정한 리스너만 지정하고 나면 바로 각 가속화 지역에 가속 IP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속 IP를 여러분들의 DNS 또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DNS에 연결하시고 지역 기반 라우팅 기능을 통해서 연결을 하시면 일반 인터넷을 통해 연결하는 것보다 몇 배 이상의 가속된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리바바의 인텔리전트 DNS, 저희가 GODNS라고도 불리고 글로벌 트래픽 매니저 GTM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GODNS나 GTM을 통해서는 ISP 단위,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텔레콤, 유니콘, 모바일이 있겠고요. 또는 대륙 단위, 노스 차이나, 사우스 차이나, 이스트 차이나 이렇게 구분하실 수도 있고, 또는 중국 밖,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대륙으로 나누어서 지정된 어드레스 플로 라우팅 되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의 품질과 디바이스의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모바일 게임의 클라이언트 용량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 서비스 환경에서의 게임 클라이언트 그리고 업데이트 배포도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이언트 배포 파일에 대한 오리진 스토리지를 저희 내구성 높고 저렴한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OSS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글로벌 배포를 위해서는 알리바바 클라우드 CDN 서비스를 통해서 비용 효율적으로 전 세계 플레이어들에게 손쉽고 빠르게 클라이언트나 업데이트를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배포 외에도 티저 사이트나 이벤트 페이지, 점검이나 공지 페이지, 그리고 런처에 삽입된 페이지 등과 같이 정적 페이지 호스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OSS의 정적 호스팅 기능과 CDN을 활용해서 좀 더 저렴하고 별도의 서버 없이도 손쉽게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전 세계 2,800개의 CDN 노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전체 1300TBps의 밴드위스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다량의 네트워크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는 CDN에서 발생하는 아웃바운드 비용을 받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CDN에 캐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리지널 요청을 갈 경우에는 CDN 입장에서는 아웃바운드 요청이죠. 이 아웃바운드에 대한 그 비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비용의 청구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저렴하게 CDN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 이번에 개선된 비용 부분은 이 아웃바운드 네트워크 비용이 무료로 됐을 뿐만 아니라 1억 건의 OSS API 리퀘스트에 대한 비용도 다 무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OSS 자체적으로 이미지 프로세싱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미지에 대한 크롭이나 워터마크 첨부와 같은 이런 이미지 프로세싱을 어떤 서버 자원의 로직 없이도 단순히 이미지 URL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미지 프로세싱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이것 또한 10TB 이미지 프로세싱까지 저희가 무료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하신 분들은 이 특징을 잘 아시겠지만,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서 오브젝트 파일에 대해서 수정을 가하려면 오버라이트, 즉 새로 수정된 파일로 덮어쓰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즉 파일에 대한 수정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저희 알리바바는 어펜더 업로드 기능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녹화되는 비디오나 지속적으로 싱글 파일에 계속적으로 쌓이는 로그 같은 것들을 이 어펜더 업로드를 통해서 단일 파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인데, 알리바바는 그 RDS라고 하는 매니지드 형태, 관리형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형 DB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은 MySQL, PostgreSQL, MS SQL, SQL 서버, 그리고 MariaDB가 있습니다. 또 저희는 알리바바 자체 구축한 폴라DB 시리즈의 DB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폴라DB는 MySQL, PostgreSQL 기반으로 알리바바가 자체 DB 엔진을 구축한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자랑하는 DB 엔진입니다. MySQL과 PostgreSQL과는 100% 호환이 되고요. 오라클과는 높은 호환성을 제공하는 폴라DB 5 시리즈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NoSQL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HBase, 몽고DB, 레디스, 멤캐시, 카산드라,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형 서비스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구축해서 DB를 운영하시는 것보다 훨씬 이 관리형 서비스를 통해서 인프라 운영에 대한 비용과 공수를 또 경감할 수 있고, 개발자들이 최대한 개발에 집중하는 환경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게임 인더스트리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알리바바 클라우드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폴라DB 시리즈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폴라DB는 MySQL과 PostgreSQL 기반으로 만든 알리바바가 최적화한 자체 개발 엔진이기 때문에 MySQL과 PostgreSQL과는 100% 호환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이그레이션 시 훨씬 더 수월하게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고, 오라클과는 높은 호환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오픈소스 기반 DB 기반으로 알리바바가 자체적으로 개발 구성한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쉐어드 에브리띵 구조를 채택해서 DB 엔진이 올라가는 컴퓨트 그리고 스토리지 엔진을 분리해서 컴퓨트 스토리지가 독립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용량은 최대 100TB까지 수용이 가능하고, 또 여러분들의 부하에 따라서 노드를 수평적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리드온리 노드를 최대 15개까지, 그래서 최대 16개의 노드까지 확장이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노드 스케일 인, 아웃, 그리고 노드 자체의 노드 스펙을 높이는 노드 스케일 업다운은 5분 내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해 드립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구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예를 한번 살펴보면, 중국에서 최대 온라인 교육 수업 2억 명의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고요. 이 2억 명의 학생들이 그 시청하는 코어 비즈니스에 이 폴라DB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폴라디비의 쉐어드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통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RDS를 구성했다라고 하면 5개의 리드 오니 노드에 각각 차지하는 스토리지 용량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었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운세를 봐주는 인터넷 게임 모바일 앱인데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5만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2개의 노드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피크치에는 11개 노드로 확장을 하고, 물론 노드 스펙도 32코어 256GB 메모리로 스케일 업과 스케일 아웃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십니다. 이것을 30분 만에 확장해서 20배가 넘는 스루풋을 달성하셨다라고 하셨고, 2019년도 1월 1일 운세 앱이다 보니까 이제 신년이 되면은 많은 사용자들이 폭발적으로 접속이 되는데, 이 폭발적인 사용자 요청을 폴라디비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었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임인데, 이 게임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은 폴라디비 MySQL을 선택을 하셔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MySQL과 엔진이 100% 호환이 되기 때문에 개발 공수 따로 들지 않고 문제없이 마이그레이션을 하셨고요. 100만 동시 접속자들을 24/7으로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했다라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최대 100만 동시 접속자들. 네, 그 다음은 이제 NoSQL 서비스 중에 하나인 레디스인데요. 알리바바는 관리형 레디스를 통해서 별도의 캐시 서버를 구축하시거나 또는 레디스 클러스터로 구성해서 높은 가용성을 지니는 여러분들 게임 서버의 퍼시스턴트 스토리지 용도로도 이 레디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은 싱글, 클러스터, 마스터 슬레이브 HA, 멀티존 HA 구성, 그리고 리드라이트 스플리팅 등과 같이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고요. 특히 알리바바 레디스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의 경우에는 오픈소스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QPS, 오픈소스 레디스도 10만 QPS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3배 높은 30만 QPS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QPS는 O1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그 레디스의 컬렉션들의 빌트인 함수들 있죠. 뭐 get이나 set 같은 그런 함수들의 3배 이상의 성능을 보장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디스를 적용한 게임 서버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여러분들이 새로운 제품을 런칭해서 사용자들의 반응을 보고 싶을 경우에 이 레디스를 통해서 빠르게 게임을 런칭하고 또 시스템 구성에 대한 복잡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알리바바에서 제공하는 개선된 센티널 클러스터 아키텍처를 통해서 메인 게임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원클릭 백업 리커버리를 위한 알리바바 레디스 쉐이크 툴이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원클릭 백업 복구를 진행해서 빠르게 이 레디스에 대한 데이터들을 복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백업은 7일 동안 무료로 보관됩니다. 자, 이제는 게임들이 단순히 게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유저들과 실시간 소통을 위한 라이브 스트리밍 등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레디스는 게임 서비스의 라이브 스트리밍 비디오, 어플리케이션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특히 알리바바 레디스의 일라스틱 스케일링 기능을 활용해서 피크타임 이전에 필요한 용량만큼 스펙만큼 노드의 스펙을 예를 들면 8기가에서 16기가 메모리 인스턴스로 높이거나, 또는 일반 스탠다드 인스턴스에서 클러스터, 마스터 리플리카가 있는 클러스터 인스턴스 모델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싱글 인스턴스일 때보다 QPS를 거의 100만 가까이 레벨로 높일 수도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사용자, 유저들의 폭발적인 리퀘스트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또 각 노드는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로 듀얼 노드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손실 없이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트랜스미션 서비스, 줄여서 DTS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이 DTS는 알리바바의 단방향 그리고 양방향 복제를 지원하는 체인지 데이터 캡처 CDC 솔루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지역의 게임 서버를 운영하고 있고 그 서버가 한 데이터 동기화가 필요한 경우 이 DTS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복제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원타임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그다음에 운영 중 지속적으로 싱크를 위한 데이터 싱크로나이제이션, 또는 API, HTTP, SQL 등으로 변경된 테이블의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서브스크립션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DTS는 지원되는 소스 타겟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TS를 사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다큐먼트를 통해서 지원되는 소스와 타겟 데이터베이스 목록 리스트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게임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밸류 에디드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혹시 시청을 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Q&A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 웨비나 다 마치고 나서 Q&A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밸류 에디드 서비스는 바로 쿠버네티스 서비스입니다. 이 쿠버네티스를 살펴보기 전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퍼블릭, 하이브리드, 프라이빗 등과 같이 다이나믹한 환경에서 선언적인 디클래러티브한 API를 통해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또 자체적으로 복원력 있는 레질리언트가 그런 뜻이죠. 그 다음 관리가 간편하고 매니저블하고 어브저블하고 가시적으로 여러분들의 아키텍처를 시스템을 볼 수 있고 한 루즐리 커플드 아키텍처, 서비스 간 디펜던시가 적어서 독립적으로 시스템을 각각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말합니다. 자, 앞서 말한 여러 가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자동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물리 서버에서 ECS로 또 ECS에서 서버리스인 컨테이너 서비스나 펑션 컴퓨터로 이어지면서 더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리바바 클라우드 상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기 위한 하이레벨 구성도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환경을 가시적으로 관리하고 또 그에 대한 사용자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리소스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 ROS를 통해서 인프라 자동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ROS 템플릿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프라를 템플릿으로 관리하고 쉽게 복제하실 수 있습니다. ROS는 여러분들의 CI 파이프라인의 하나의 컴포넌트로 들어가서 어플리케이션 코드를 디플로이 하기 전 여러분들의 인프라를 자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자동화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스케일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이 모니터링 매트릭이나 시스템 매트릭 또는 특정 시간대 스케줄링에서 탄력적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 레질리언트, 자체 복원력을 위해서 항시 인스턴스 특정 대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통해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SLB는 지속적으로 오토 스케일링 그룹 안에 있는 ECS에 대한 헬스 체크를 수행하고 문제가 생긴 ECS를 새로운 인스턴스로 교체해주는 작업을 대신하게 됩니다. 또 알리바바에서 제공하는 ARMS를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문제가 발생 시 최대한 문제를 빠르게 복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알리바바 클라우드 로그 서비스를 통해서 모든 서비스들에 대한 로그를 이 로그 서비스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하고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을 파악하거나 또는 비즈니스 로그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의 통찰력을 확보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한 설명인데요.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쿠버네티스는 크게 클라우드 컨테이너 서비스 포 쿠버네티스 ACK라고 불리는 서비스와 그리고 알리바바 클라우드 서버리스 쿠버네티스 줄여서 ASK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ACK와 ASK는 알리바바 컴퓨트, 네트워크, 스토리지와 통합돼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워커노드 또는 마스터노드로 이 컴퓨팅 리소스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앞서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 인스턴스 패밀리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거나 예를 들면 ECS, 베어메탈, GPU 인스턴스, FPGA 인스턴스 등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 네트워크로는 VPC 안에 노드 또는 파드가 위치할 IP 레인지를 지정할 수 있고 ENI, 그러니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하나의 노드 안에 각 파드를 매핑시키거나 또는 하나의 ENI가 해당 ENI로 노드 안에 위치한 파드로 트래픽이 라우팅될 수 있도록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의 SLB, 로드 밸런서를
이 쿠버네티스의 서비스나 인그레스를 통해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다커 이미지나 햄 차트를 ACR, 알리바바 클라우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저장하고 배포하실 수가 있는데, 또 알리바바 클라우드 ASM, 이스티오 기반의 서비스 메쉬 서비스인 관리형 ASM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 ACK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을 보시면 마스터 노드를 알리바바가 관리하냐 또는 고객이 관리하냐에 따라서 매니지드 서비스인지 데디케이티드 클러스터인지로 나뉘게 되고요. 총 19개의 리전에서 지원되고 또 계속해서 지원 리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 ACR, 컨테이너 레지스터리를 통해서 이미지를 여러 리전에 빠르게 복제 배포할 수가 있는데, 이 ACR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스캐닝 기능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 스캐닝 기능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이미지를 발견하고 또 보안 감사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솔루션을 위해서 타 클라우드나 IDC에 배포되어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알리바바 콘솔에서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굉장히 빠르게 확장될 수 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500노드 기준 2.5분, 스위프트 모드의 경우에는 90초, ECI의 경우에는 30초 안에 확장될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HPA, 크론 HPA, VPA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단순히 CPU 메모리 기반으로 스케일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서비스에 더 적합하게, 예를 들면 SLB, 로드 밸런서의 QPS나 커넥션 수, 레이턴시 등을 매트릭 기준으로 해서 이 파드가 확장될 수 있도록 또는 노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가 11월 11일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빼빼로데이였고 중국에서는 더블11 광군절 글로벌 쇼핑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광군절은 중국 전체의 거의 축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제는 이 광군절에서 부동산 거래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군절 하루 만에 거의 100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한 엄청난 글로벌 쇼핑 페스티벌인데요. 뒤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초당 54만 건에 이르는 트래픽을 이 알리바바 클라우드 컨테이너 베어메탈 기준, 쿠버네티스 베어메탈 기준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렇게 대규모의 트래픽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높은 확장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특히 이 54만 4천 건의 초당 54만 4천 건에 이르는 이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했던 컨테이너 쿠버네티스 베어메탈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물리머신보다 컨테이너 운영 기준 20%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이 실제 운영과 테스트를 통해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광군절 2019년도 광군절에는 약 200만 개의 컨테이너가 운영이 되었는데요. 이 200만 개의 컨테이너를 운영하면서 베어메탈을 썼던 이유는 가장 높은 성능, 가상화 오버헤드 없이 가장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앞서 설명드렸던 폴라디비를 통해서 100만 QPS를 처리했고 또 빠른 백업 리커버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 컨테이너 기반으로 54만 4천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했다라고 하니 굉장히 엄청난 양이죠. 오른쪽 위를 보시면 저희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P2B 기반 대용량 이미지 배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0,000개가 넘는 로드에 빠르게 이미지를 배포하고 또 이미지 풀링도 1초로 줄였습니다. 또 전세계 아래를 보시면 전세계 600억 개에 달하는 공격을 막아내는 안티디도스 엔진, 그리고 최대 223GBps의 트래픽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룰 3편 게임 시큐리티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매출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빅데이터 AI 엔진으로 986PB에 이르는 배치성 데이터, 그리고 250개의 실시간 스트리밍을 처리하였습니다. 알리바바의 머신러닝 서비스를 통해서 얼굴, 지문 인식 서비스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자 기반 추천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 경험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알리바바의 쇼핑 페스티벌, 특히 이커머스에 적용된 내용인데 게임 서비스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순서 반대로 한번 살펴보면 게임 빅데이터, 게임 보안, 게임 데브옵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신뢰도, DB 성능, 인프라 안정성 같은 수치들은 게임 서비스에서 반드시 고려하고 또 적용돼야 하는 설계 원칙입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더 자세한 부분이 혹시 궁금하시다면 웨비나 중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다루는 세션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게임 라이브를 위한 알리바바 클라우드 앞사라 비디오 라이브입니다. 앞사라 비디오 라이브를 통해서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위치한 시청자들에게 빠르게 라이브 방송을 스트리밍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수집과 배포 모두 알리바바 전 세계에 배포되어 있는 CDN 노드 그리고 CDN 노드들을 경유하는 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서 한국의 미디어 서비스 업체에서 이 앞사라 비디오를 사용해서 원활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처리를 위한 스크린샷, 실시간 트랜스코딩, 트래픽 관리, 플레이백 레코딩, 실시간 모니터링, 스트리밍 보안, 로그 관리와 같은 서비스들을 이 앞사라 비디오 라이브를 통해서 손쉽게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VOD 서비스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VOD를 쉽게 관리하고 또 배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알리바바 클라우드 CDN을 통해서 빠르게 업로드, 다운로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트랜스코딩 설정에 따라서 수집, 편집, 그리고 업로드된 비디오, 오디오 파일들을 자동으로 트랜스코딩 할 수 있습니다. 또 비디오 파일을 온라인으로 편집할 수 있는 IDE도 제공해드리고 있고 미디어 리소스를 관리하고 짧은 지연 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앞사라 비디오 라이브 VOD가 지원되는 리전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두 서비스 모두 상해, 북경, 칭다오, 심천, 그리고 싱가포르, 저머니, 독일,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에 라이브 센터가, VO 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2,800개가 넘는 CDN 노드를 통해서 이 스트리밍을 빠르게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게임 사용자들에게 라이브나 VOD 영상을 배포할 경우에는 알리바바 앞사라 비디오 솔루션을 반드시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코어 및 밸류 에디드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글로벌 게임 서비스 아키텍처의 어떤 구성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게임 아키텍처인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즉 목표, 그리고 특성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와 알리바바의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모니터링 로깅 서비스, 그리고 데브옵스를 위한 ACR 및 ROS 또는 테라폼 등의 인프라이저 코드를 모두 사용하는 아키텍처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시면 이 플레이어가 접속하면 바로 안티도스를 거쳐서 게임 로비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게임 로비 서비스와 백엔드 게임 로직은 모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위에서 파드나 디플로이먼트로 배치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 인그레스를 위해서 알리바바 로드 밸런서가 배치될 수 있고 이 서비스들은 알리바바 메시지 큐 서비스를 통해서 빠르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비동기 메시지 처리를 진행함으로써 사용자들의 경험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또 배틀 서버처럼 전용 게임 서버들은 별도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하실 수 있는데 또 캐시 서버를 위해서 레디스나 트랜지션 처리를 위해서 폴라디비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트래픽에 따라서 오토스케일링 인아웃을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서비스에서 발생되는 로그는 로그 서비스로 통합될 수 있고 ARMS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APM, 그리고 스택 트레이싱, HASS를 통해서 복잡한 MSA 아키텍처의 데이터 플로우나 네트워크 플로우,
아키텍처 구성 등을 가시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모니터를 통해서 모든 호스트 서비스들의 모니터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아래를 보시면 개발자는 인프라 코드 템플릿, 햄 차트 등을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빌드, 테스트, 그리고 각기 다른 환경으로 배포하는 자동화 환경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서비스는 OSS의 이미지 같은 미디어 파일들을 저장하고 이 파일들을 CDN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성을 싱글 리전에 만약에 배치하셔서 운영하신다고 하면 알리바바의 GA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통해서 다수 지역에서 접속하는 사용자들의 지연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대만, 인도, 일본 같은 곳에 액세스 포인트를 두고 이 싱가포르에 있는 게임 로직에 빠르게 접속할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하실 수도 있죠. 이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인스턴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인핸스드 타입인 SN1NE 패밀리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는 분산 배치가 불가한 시나리오, 그 분산 배치가 불가하고 또 싱글 리전으로 최대한 많은 지역을 수용해야 되는 경우, 지연 시간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경우, 예를 들면 지연 시간이 200ms 미만까지 허용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이고요. 자, 아키텍처의 장점은 일단 구성이 가장 쉽고 네트워크 가속화만 바로 설정하면 되고, 또 리전별로 따로 백엔드 로직을 따로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단점은 일단 지연 시간이 어느 정도 고정된 수치이고, 그리고 이 지연 시간 차이로 인해서 불공정한 게임 플레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GA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가속화한다라고 하더라도 싱가포르에 있는 서비스에 미국에서 접속하는 것과 중국에서 접속하는 것과 한국에서 접속하는 것은 지연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게임 로직 안에서 이 지연 시간 차이를 제거하는 어떤 로직을 또 추가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 아키텍처의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는 중앙 배치하되 게임 로직을 지역별로 분산 배치할 수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주요 측면 한편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 중앙 집중식 게임 데이터베이스 배포, 그리고 게임 로직의 지역별 분산 배치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서버 게임에서 모든 플레이어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 게임 데이터는 플레이어의 계정 데이터나 글로벌 게임 데이터, 예를 들어 순위 같은 데이터, 그런 데이터는 단일 IDC나 단일 클라우드 리전에 중앙 집중식으로 배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들은 데이터 읽기 쓰기 빈도가 높고 또 많은 용량을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산 스토리지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알리바바의 폴라디비를 사용하실 수 있고, 또는 알리바바의 RDS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DRDS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성능의 병목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역별 플레이어 액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게임들은 전 세계 플레이어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 예를 들면 중국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여러 지역의 플레이어들에게 가장 가까운 액세스 포인트를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배포를 기반으로 중국 남부, 중국 북부, 동남아시아, 유럽, 북미 등의 액세스 노드를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키텍처를 보시면 베이징, 싱가포르, 프랑크푸르트, 버지니아 리전에 각각 게임 백엔드 로직을 배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플레이어의 데이터들은 지역적으로 캐시가 되고, 또 중앙 데이터 센터에 정기적으로 이 데이터를 기록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다양한 지역의 플레이어가 함께 플레이어를 하는데 전체 게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원격 데이터 읽기, 그리고 네트워크 지연을 방지하려면 이 플레이어 데이터를 이 아키텍처처럼 지역별로 캐시를 한 다음에 중앙 데이터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일괄적으로 다시 작성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 게임 로직 서버를 구축하시게 되면 플레이어가 로그온하는 동안 원격으로 데이터를 한 번만 읽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캐시 서버에서 플레이어 데이터를 빠르게 읽고 쓰고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알리바바 클라우드 레디스 제품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렇게 지역별로 다른 리전에서 서비스를 구현을 하시려면 지역별 라우팅이 가능한 DNS 기능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DNS는 GeoDNS 또는 GTM이라고 부르는 글로벌 트래픽 매니저를 통해서 이 지역 기반 라우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플레이어가 결국은 게임을 액세스할 때 가장 가까운 노드의 게임 서버로 접속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이 게임 플레이에 플레이어 매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매치 알고리즘은 플레이어 위치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플레이어 위치를 사용해서 동일한 지역의 플레이어를 동일한 액세스 포인트로 라우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대결하는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동일한 지역 내에서 제어가 되어야 됩니다. 게임 로직 서버가 각 지역에 배포되고 이 데이터 자체도 지역적으로 캐시되기 때문에 백엔드는 최대한 동일한 지역의 플레이어로 직접 전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로직을 구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글로벌 데이터의 모든 지역 데이터를 글로벌 데이터는 이제 모든 지역의 데이터를 요약해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랭킹 같은 데이터들, 이 데이터는 중앙에 저장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각 지역에서는 필요한 글로벌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수행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혹시 교차 지역, 크로스 리전 플레이어 간 액세스가 진행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로그인 했을 때 이 로그온 할 때마다 시스템은 전체 로그온 액세스 포인트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액세스 포인트와 동일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 그것이 다를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된 액세스 포인트에 캐시에 있는 플레이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기록하고, 그 다음 그 플레이어의 그런 다음 이제 플레이어는 새 액세스 노드에서 로그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에 대한 불일치를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스턴스 타입은 SN1 Family 메모리 이네스트 인스턴스, 그리고 HFC5 패밀리 하이 프리퀀시 컴퓨팅 인스턴스가 되겠습니다.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제 플레이어가 동일한 지역의 사용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게임, 그리고 지연 시간이 한 120ms 정도까지 허용되는 경우, 120ms는 이제 사용자가 육안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지역을 똑같이 커버하려는 액션 게임 등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아키텍처의 장점을 보면 플레이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노드로 접속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데이터 일관성 문제가 거의 없다라는 점, 로직만 잘 구현을 하신다면. 근데 이제 단점은 당연히 백엔드 로직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또 혹시 크로스 리전이 필요할 때마다 앞서 설명했듯이 그 다른 리전의 캐시 데이터를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쓰고 다시 그것을 읽어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플레이어의 지연 시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일관성을 위해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라이트백 시켜주는 기능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뿐만 아니라 게임 로직과 데이터를 모두 분산 배치하는 아키텍처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게임 아키텍처의 대부분의 특성을 그대로 가져가지만 다른 점은 이 리전 간의 게임 서버 간의 데이터베이스를 동기화해야 될 경우 이 동기화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지역의 플레이어가 서버 간의 플레이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게임 데이터베이스를 동기화하기 위해서는 알리바바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CDC 데이터 트랜스미션 서비스인 DTS를 사용을 하셔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동기화를 수행을 하시거나, 또는 플레이어가 서버 간에 상호작용할 때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혹시 폴라DB를 사용하신다고 하면 폴라DB의 글로벌 데이터 네트워크의 비동기 복제를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비동기 복제를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전 간 복제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합한 인스턴스 타입은 CM4 패밀리, SN1NE 패밀리, G5 패밀리가 적합한 인스턴스가 될 수 있고, 또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는 낮은 지연 시간이 요구될 때, 다른 지역의 플레이어가 많은 상호작용이 필요할 때, 그리고 모든 지역에 동등한 커버리지가 요구되고 이미 완전한 데이터에 대한 동기화 메커니즘을 보유한 게임 서버일 경우 적용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아키텍처의 장점은 일단 가장 빠른 리드라이트 스피드가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은 앞서 세 번째 아키텍처처럼 리전 백엔드 로직의 복잡성이 증가되고, 또 리전 간 대용량의 데이터 복제가 필요로 하고, 또 이 복제 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섬세하고 상세한 로직 관리가 필요하다,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게임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출시하고 난 후 장애 대응이나 이슈 대응을 위한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지원 서비스입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일반적으로 티켓을 서브밋해서 티켓의 답변을 받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장애 대응을 하는 것도 있지만, 엔터프라이즈 프리미엄 서포트 플랜을 구매하시면 그 대응 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플랜에서 제공하는 응답 시간은 이 크리티컬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 비즈니스 얼마만큼 크리티컬한 문제이냐에 따라서 이 대응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최소 15분, 40분, 3시간, 8시간, 18시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익스프레스 플랜이냐 프리미엄 플랜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서비스적인 차이가 있는데, 프리미엄 플랜 같은 경우에는 로컬 템 리소스가 이제 붙게 되고요. 인력이 붙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템 리소스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애에 대한 응답 시간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원 내역을 좀 살펴보면 일단 기술 지원, 장애 기술 지원, 이슈 관리, 프리미엄 서포트 이렇게 4개로 나뉘는데, 지원 방법은 티켓이나 메신저, 유선, 전화로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템 리소스, 그리고 비즈니스 어카운트 매니저가 지원이 되고, 인프라 장애 관리, 서드파티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 교육이나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그것에 대한 부분,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등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부분 지원이라고 적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담해서 지원해주는 다른 타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혹시 이 부분에서 전담 데디케이티드 서포트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따로 프리미엄 서포트를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서비스 세부 내역의 주요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전체 비즈니스 서비스에 대한 아키텍처, 그리고 성능에 대한 잠재적인 이슈 사항을 진단해드리고, 고객사 대상 시스템, DBMS 포함해서 성능 튜닝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운영 환경 설정,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딜리버리 서비스, 사용에 대한 딜리버리 서비스, 그 다음에 장애 대비해서 사전 진단을 하거나 컨설팅 서비스, 그 다음에 장애 발생 기간 동안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24/7의 전담 컨설팅 및 지원 서비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대해서 생소하시거나 아니면 잘 들어보시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장표인데,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IDC 그리고 가트너 보고에 따르면 중국 및 에이펙에서 퍼블릭 클라우드 제공업체 1위,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3위를 기록한, 매출 기준으로 3위를 기록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이고 검증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앞서 리전 부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아시아 지역을 커버리지하는 가장 많은 리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게임이 아시아를 타겟팅하고 있다라고 하면 알리바바 클라우드를 반드시 고려해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 앞서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왼쪽에 보시면 설문 링크가 있습니다. 이 설문 링크나 QR코드를 통해서 설문 작성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게임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에 URL이나 QR코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리아 팀에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네, 지금 아래 보시는 이 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전담팀에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좀 받겠는데요. 일라스틱서치 지원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최신 버전이 적용이 되나요? 이것은 일라스틱서치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최신 버전이 지원되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다큐먼트 센터에 들어가셔서 일라스틱서치 그 서비스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현재 제공되는 최신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최신 버전 지원이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다큐멘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백업 시 코스트는 어느 정도인가요? 1일 하루 백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실시간 백업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어떤 백업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면 ECS에 대한 백업은 스냅샷 형태로 제공이 되고 또는 뭐 디렉토리 단위로 백업을 위한 다른 HBR이라고 하는 저희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백업 솔루션도 따로 있습니다. DB 백업 같은 경우에는 뭐 RDS나 폴라DB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그 솔루션 자체 내에서 백업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백업에 대한 코스트도 마찬가지로 각 솔루션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대답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백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그 솔루션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백업 정책 그리고 어떻게 빌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백업은 무료로 제공이 되거나 또는 스토리지 용량에 대해서 과금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부분 RDS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7일까지 무료 백업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이제 게임 보안, 특히 게임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안티디도스 서비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고요. 다음 주 목요일 동일하게 4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세 되게 많네? 되게 많네요. 저한테 다 보이진 않았네. 이건 그냥 메일로 회신하는 걸로 할게요. 네. 제가 채세다가 쓰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채세다 했나 봐. 지금 붙어서. 설문 주소를 올려달래요. 오케이. 역시 줌이 더 많이 들어오나 봐요. 음성만 듣고 가시고 계셔. 아이고. 좀 더 켜놓으면 그러면 목소리 킬까요? 제가 그냥 답변해 드릴까요? 네네. 네, 보니까 채팅에 아직 나가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채팅에 더 많은 질문이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게임 솔루션에서 타 솔루션과의 네트워크 속도, 보안, 백업 등 측면에서 차별적인 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네트워크 속도 측면에서는 저희가 가장 많은 CDN 전 세계 2,800개가 넘는 CDN 노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일단 그 말은 전 세계의 커버리지가 넓고 포괄적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CEN이나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용망의 일부를 여러분들께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용하시면 지역적으로 거리상의 먼 통신도 어느 정도 지점까지는 이제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보안 부분은 제가 다음 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인데, 특히 게임 같은 경우에는 디도스 공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는 안티디도스 솔루션을 반드시 이제 구축을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안티디도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특히 광군절에 이 디도스 공격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많은 대용량의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검증적인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사용도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다음에 백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백업은 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솔루션별로 백업이 제공되는 것도 있고, 또 백업을 위한 별도의 솔루션도 또 있습니다. 백업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별로 뭐 일정 용량, 일정 기간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들도 있고, 또 폴라디비 같은 경우에는 백업에 대한 락 없이 굉장히 빠르게 백업이 되고, 또 복구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구된다라는 것이 폴라디비의 또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한 점도 저희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백업처럼 하이브리드 백업 앤 리커버리, 저희 HBR이라고 불리는 백업 솔루션이 별도로 있는데, 그 백업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백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ECS도 스냅샷 단위로 백업하는 것이 아니라 뭐 디렉토리 단위로 백업을 하시거나 등의 좀 백업의 상세한 설정들을 이 HBR로 하실 수가 있고, 또 HBR 장점 중에 하나가 백업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 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더 장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네네, 맞습니다. 제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질문 계속 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나머지는 다 제가 답변해 드린 것 같고요. 네. 오늘의 좋은 질문은 장경입니다. 오늘의 좋은 질문은 장경익 님이시고, 네, 백업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이분은 어떤 네. 선물을 드리나요? 옷 선물 이뮨 31분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메일을 드려서 받으실 주소를 확인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도 동일하게 4시에 진행이 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